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글렌릴리 영상 좀 올려주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마침 약간 유튜브 재질 그런 글렌릴리 카운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렌릴리의 카운팅, 글렌릴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글렌릴리가 직접 그린 그 카운팅을 바탕으로 글렌릴리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래요? 자, 글렌릴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가격을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인터뷰는 이제 198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25년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카운팅을 너무 잘한 거지. 그래서 또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그 내용 뭔지 살펴볼게요. 자, 이 인터뷰, 이 카운팅은 글렌릴리가 직접 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한 카운팅이 아닙니다. 자, 글렌릴리를 일단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글렌릴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카운팅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말씀해 드릴 거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마스터 그 책이 있잖아요. 원앤원 북스의 그 책을 다들 읽고 계실 텐데 글렌릴리 책에서 요 뒤에 부록이 빠졌어요. 한국어 번역본에서. 그래서 원래 원전 영어 책을 보면 뒤에 부록이라고 이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페이지가. 근데 한국 번역본에서는 빠졌더라고요. 그거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부록에 실려져 있는 내용인데 원래 한국 번역서에서는 빠져서 좀 아쉽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올라가요 내려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함께 살펴봅시다. 자, 글렌릴리가 지금 미국 시장 이제 예측을 했고 추후에 이제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글렌릴리가 어떤 식으로 이러한 카운팅을 하고 있냐를 일단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글렌릴리가 기술적 이론, 파동 분석가가 파동을 분석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가장 먼저 볼 줄 알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두두두두두 추세입니다. 바로 추세. 이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추세. 추세에 그럼 뭘 봐? 라고 하면 얘가 지금 추세에 따르는 움직임인가? 아니면 더 큰 추세에 반하는 움직임인가? 어긴스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하는, 대항하는, 대응하는. 그러니까 추세에 따른 움직임 뭐죠? 임펄스, 반하는 움직임, 조정 파동. 그러니까 딱 그냥 추세를 봤을 때 정말 심플하게 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지금 추세냐 아니면 추세에 반대되는 조정 파동이냐 요것부터 따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다우 이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15분봉, 5분봉 보면서 나는 하나씩 발라낼 거야 이러면서 여기가 좋아 이렇게 짝대기가 나누어져 1, 2, 3 여기는 A, B, C 이게 아니라 파동 카운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탁 그 숲을 탁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거가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이거를 보란 얘기입니다. 파동이론 카운팅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큰 추세에서 시작해서 조그만 추세로. 이 릴리가 이 파동이론, 엘리엇 파동이론 마스터 책을 그 지을 때까지만 해도 릴리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모노 파동부터 그리고 가죠. 3장에서.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내가 그때 그 책을 할 때 내 최대 실수가 바로 그 부분이야. 내가 막 이 책 다시 쓰면 그 모노 파동 부분을 완전 축소시켜 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추세를 보고 탕탕 얘가 지금 추세인지 추세에 반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추세를 볼 때 보통 3파 먹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3파를 먹어야 큰 수익이 커지는 바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추세가 어느 방향인가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고 추세 추종을 해라.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추세대로 그럼 움직임 파악할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뭘 보고 내가 카운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 이 세 가지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동적. 이게 뭐냐? 힘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카운팅할 때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3파. 그러니까 뭐냐면 임펄스, 추세 방향대로 있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 조정 파동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그 힘이 움직일 때 가속이 되든지 어느 순간에 그 힘이 뭐 돌파를 한다든지 힘을 추진력이 생길 때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속도, 3파를 볼 거면 그 가속도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 가속이 붙었으면 자동차가 빨리 갔을 때 어떻게 차가 멈출 수 있는지, 차가 느리게 가다가 멈추면 뭐 더 빠르게 멈출 수 있는지, 더 느리게 멈출 수 있는지, 이런 힘의 원리를,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로그예요. 로그. 우리가 흔히 선형 차트, 로그 차트로 알고 그냥 익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물었죠, 엘리어트한테. 선생님도 우리한테 그 선형 차트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럼 카운팅할 때 선형 차트로 하라는 거예요, 로그 차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형 차트로 보내주는 건 너네들 보기 좋으라고 내가 보내주는 거고, 단기 차트에서 무조건 차트 카운팅을 할 때에는 로그 차트로 봐야 돼. 왜냐하면 큰 숲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피보나치를 할 때, 그리고 선형을 할 때, 그 글렌일리는 보통 다 로그 차트로 크게 그려요, 파동을. 그렇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나도 알지. 그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뭐 눈꽃송이, 그쵸? 프랙탈 뭐 이런 거잖아. 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크게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작은 파동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프랙탈 나도 알지. 그러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서 봉 패턴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요렇게 끝에다 요렇게 딱 붙여요. 요렇게.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갈 거다. 이걸 프랙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프랙탈이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가 얘기하는 프랙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동 간의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파동과 작은 파동 간의 유사성. 그리고 뭐 이쪽 파동과 이쪽 파동이면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격과 시간 면에서 피보나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파동 카운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트코인도 다 했었거든요, 글렌일리. 그래서 비트코인 찾아보시면 여기랑 이렇게 시간과 가격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관성이 있고, 얘네들이 여기가 한 덩어리, 여기가 한 덩어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무조건. 글렌일리 내가 이걸로 가지고 뭔가 엘리엇 파동 이론을 분석하고 카운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머리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를 살펴봅시다. 여기를 보면 차트가 이거 트레이딩 뷰 차트랑은 달라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차트인데, 이 차트가 여기랑 여기 이 덩어리를 보고 이제 이 앞에를 적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다우존스가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1, 2, 3 이렇게 갈 텐데, 얘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글렌일리는 이 부분을 아무리 봐도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임펄스야? 이러는 거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임펄스야? 그럼 이 앞에를 그려 넣어야 되겠다. 왜? 차트는 없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도 US 달러 인덱스인데, 뭐 이때 이전에 뭐 US 달러가 없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차트는 트레이딩 뷰가 잡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차트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그렸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까지가 1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파다라고 합니다. 2파 끝을 한번 봅시다. 2파 끝이 어디 있죠? 생뚱맞은 데 있죠. 여기서 요 파동의 중간 지점에 2파의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글렌일리의 이제 엄청난 설명이 이어집니다.